예, 이번엔 박영선 캠프입니다. 북한 이슈가 좀 미리 나왔는데요. 예, 다시 저희가 바로 잡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최근까지 뜨거운 이슈였던 TBS의 교통방송 편향성에 대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가 서울시 산하기관에 출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시고 있는데 TBS가 서울시 산하기관이 더 이상 아닙니다. 독립재단이에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후보다. 드디어 TBS 방송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제 박영선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 네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오전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여기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 TBS 방송에 탄압을 시작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출연과 언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도 그 가장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따지면은 김어준 씨의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 또 청와대 그 관계자들까지 심지어는 어떤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떤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방송, 따라서 약간 지금 그 진보 진영이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진보 진영을 어떻게 좀 결속하기 위한 그런 출연이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TBS 방송 뭐 탄압이나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그 어떤 공격을 받는 듯해서 어떤 방어의 어떤 마음을 생기게 하는 그런 그 전략인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이미 그 교통방송, 특히 지금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장이 되면 어떤 그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출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이 방송에 출연하는 분도 있고 출연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예.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건 뭐 다 양면이 있지만 현재 오 후보 입장에서는 출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TBS 논란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요. 작년 서울시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은 지금 배분되어 있는 유익한 신뢰, 중립성, 정보, 흥미 이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금년도에도 약 38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 네, 의원님 뭐 방송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권한을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 네. 지난번에도 저 국감장에서 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는 TBS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독립재단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건 글쎄 뭐 관여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언급.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산하기관이 형식적으로는 아닌 건 맞아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아니고 독립된 재단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형식상으로는 산하기관이고 독립된 재단인데 뭔가 형식과 실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독립재단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독립적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하든지 뭐 시민단체처럼 본인들이 뭐 청취율 잘 나오면 뭐 광고를 팔아서 운영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예. 앞서 지금 저 국정감사 화면에서 보셨듯이 한 38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거든요. 형식은 산하기관이나 독립재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지원 예산에 380억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저 서울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울시의 예산, 즉 서울 시민들이 낸 지방세 중에 일부인 380억이 매년 지원되는 재단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그렇다면 다른 민영방송보다는 더욱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박영선 후보의 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어준 씨 방송 없어질라, 박영선 뽑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당 인사들의 선거 분석 목소리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숨은 진보, 샤이 진보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당 중진 의원들은 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들도 있고요. 근데 김경진 의원님, 오늘 사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지금 TBS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말 이후에 여당 중진 의원이잖아요. 오선의 송영길 의원은 김어준 없는 공포를 이기는 힘 오직 박영선이다 이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냥 김어준 씨 TBS라고 하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송하지 말고 예. 그냥 개인 유튜브 방송 하세요. 개인 팟캐스트 하시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개인 팟캐스트를 하시면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 진영을 지지하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위한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인 헌정 방송을 하겠다. 예.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제발 그런 형태로 해주세요. 근데 왜 공적인 세금이 들어간 세금을 활용해서 방송을 하면서 왜 공공성 있는 이 기관의 전파를 통해서 하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보면. 예. 그래서 송영길 의원께서도 김어준 없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도 TBS 방송 진행자 하기 전에도 예. 그 전에도 팟캐스트 오랫동안 했어요. 다시 팟캐스트로 돌아가세요. 제발 팟캐스트의 형태로 자기 책임하에 나는 민주당 지지하는 방송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김어준 씨 방송이 자기 편이라는 인식을 너무 드러낸 것 같고 사실은 오늘 방송 자체도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공식 선거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뉴스탑10도 만약에 박영선 의원을 부르면은 저기 오세훈 그 후보도 같이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요. 오늘 방송에서 그 박영선 후보는 그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는 그 응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어제 간담회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형평성을 맞추려면은 오세훈 후보가 출연하지 않으면 박영선 후보도 출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여기,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런 오직 박영선을 뽑아야 김어준 방송이 안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국 흑서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인 권경애 변호사는 오세훈 후보 찍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네요라고 하는데 그럼 송영길 의원의 이 메시지는 결국 또 지지층 결집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시청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대변하고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박영선 후보를 찍어라. 이거는 좀 과한 이제 주장이 돼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경의 변호사가 저를 언급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시작점은 결국에는 뉴스공장의 어떤 편향성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후보들을 다 초청을 해서 사실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박영선 후보는 사실 응했던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응하지 않은 것이에요. 응하지 않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될 경우에는 이 뉴스 공장이란 것, 이 TBS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통제할 것이다는 그런 어떤 우려가 여기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오세훈 후보의 이런 말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독립재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개별적인 어떤 편성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이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시청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의 알 권리 위해서라도 본인이 싫더라도 거기 가서 거부하지 말고 인터뷰에 응했어야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어떤 송영길 의원의 이런 얘기까지 이끌고 이 불필요한 얘기들을 만드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TBS가 이제 독립재단화 된 게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독립재단의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이사가 아마 한 2명 정도 들어가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또 한 3명 정도 들어가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하고 분리 독립된 독립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사장을 뽑는 이사진이라든지 이 구성은 서울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호 관계 속에 있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걸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김 변호사님. 어제 고민정 의원이 빨간색에 투표하면 탐욕이다. 이 영상을 본인 SNS에 공유하면서 김 변호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 한번 하셨는데
고민정 의원도 오늘 또 이걸 또 하면서 여러 비판이 나오자 비웃음도 참아낼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에서 대변인은 물러났지만 앞으로는 그 지지층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뭐 지지층 결집은 선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뭐 고민정 의원이 뭐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또 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어받을 것이 많다. 그러는 민주당의 선거 승리해야 되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뭐 당연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임무겠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비웃음을 참아내겠다. 그러면은 어제 고민정 의원이 저 올린 걸 비판했던 사람들, 저를 비롯한 비웃음인가요? 제가 고민정 의원을 비웃었나요? 글쎄요, 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대의 말들을 다 그렇게 비웃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납득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도녀님, 지금 박영선 의원, 박영선 후보의 그 TBS 탄압 발언부터 송영 의원의 얘기, 그리고 앞서 고민정 의원의 이런 발언들을 한번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제가 왜 역대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을 꺼냈냐면 비교적 뭐 2011년은 당시에도 보궐선거였지만 투표율이 60%를 넘지 않는 비교적 낮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제1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거운동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당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직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 시내 구청장 25명 중에 24명, 서울을 지역구로 둔 그 국회의원 49명 가운데 41명,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그러니까 구의회도 25개 가운데 21개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우위입니다. 예. 거기에 시하고 구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단체, 그리고 최근에 협동조합까지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 여당 성향입니다. 이분들이 투표에 나오게 되면 그 조직력이 뭐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직의 투표에 기대하는 거고, 다만 지금 그 지난 지방선거에도 58%, 59%니까 꽤 60% 가까운 투표율 아닙니까? 이번에 변수가 사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선거에서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20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20대가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본 것처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큰데, 역대 투표율을 보면 20대가 굉장히 투표율이 저조한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아르바이트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20대가 사전 투표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 본인부터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글쎄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지지층 결집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이낙연 대표는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 전 대표는 읍소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보선의 이유가 또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사실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겸허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시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시작점의 어떤 자세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의회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거의 민주당으로 지금 다수당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수가.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사실 시정이 거의 운영이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TBS 지원 예산도 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는 거의 전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활한 서울시정을 위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고려를 해달라. 이것이 이제 이낙연 대표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날부터 TBS 교통방송을 두고 치고받았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따라가 봤습니다.